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쿠팡 역대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치 방법 2가지, 그리고 예상 보상안과 이 배경, 그리고 소송과 현재 상황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쿠팡에서 피해를 안 봤다, 봤다의 기준은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왔냐 안 왔냐, 요거에 대한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쿠팡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면서 이번 노출로 인해서 당국에서 신속하게 신고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의문점이 드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주문 정보가 노출이 됐대요. 그리고 그 외에는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 문자가 왔던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요?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고, 발생 시점은 놀랍게도 현재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25년 6월 24일, 거의 무슨 반년이 가까운 정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었다는 점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노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18일에 쿠팡은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를 했고, 후속 조사해보니 3,370만 건의 계정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인지한 쿠팡이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당국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자, 노출 대상자인데 제가 취해야 되는 조치가 없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객님께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노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노출이 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은 2차 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2차 피해 역시도 어느 정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뒤에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2가지 조치 방안, 요건 제가 쇼츠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쿠팡에 들어가 보면 여기 4번째 그림에 있는 사람 모양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쪽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 톱니바퀴 버튼이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요, 요렇게 아래쪽에 좀 내렸을 때 보안 및 로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쿠팡 계정으로 로그인했던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곳에서 로그인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하고요. 진짜 실제로는 나는 로그인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로그인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쿠팡에서 해외 배송,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번씩 보면은 이런 주문 리스트까지 함께 털렸는데,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은 개인 통관 번호라고 해서 개인 통관 번호 P로 시작하는 통관 부호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관세청에 들어가면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조회를 해서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조회 화면에서 하단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재발급을 체크하면은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요걸 꼭 설정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 개인 통관번호 유출이 무서운 이유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내 이름, 내 전화번호, 내 주소가 기입된 시킨 적 없는 택배가 중국에서 띠로롱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번호라 보낸 사람한테 전화도 안 가고, 그 택배 내용은 담요, 니트 이런 멀쩡히 없는 건데 경찰을 불러서 개봉해보면 수거도 못 해간다. 그리고 통관번호를 꼭 재발급을 받으라는 거고, 또 마약, 탈세 등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란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피해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통관부호 번호를 바꾸라고 하는데 이거 어렵진 않지만 괜히 우리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해서 1인당 20만원 손배소 해가지고 14명 이어서 줄소송 가나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런 유출 피해로 인해서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라고 해서 14명이 1인당 위자료 20만원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발대 형식으로 소수정의로 먼저 시작한 것이고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결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로부터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점을 이렇게 고려해서 산정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쿠팡에서 인지한 시점과 외부에 알려진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현관 비밀번호와 집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웃긴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39조에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걸 또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과거부터 또 쭉 있었어요. 2021년도에는 앱 업데이트 테스트 소홀해가지고 피해 규모 14건에 과태료 720만원, 그리고 20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는 13만 5천 명이 피해 규모가 있었고, 앱 설계 오류로 인해서 과징금이 2억 7,865만원, 그리고 과태료가 1,080만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2일에는 약 2만 2,440명이 피해 규모를 입었고, 이때도 앱 개발 오류로 인해서 1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역대급 규모인 3,370만 명. 이것은 내부 직원 유출 추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 그리고 지금 보도가 되는 이런 얘기에 따르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추가 음모론이 뭐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음모론은 굳이 설명을 해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자, 쿠팡이 개인정보 갖고 있다 협박 메일을 보내서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다 해서 협박 메일에 금전 요구는 없었다라는 내용과 쿠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인물과 동일인이 보낸 것인지 이렇게 추적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4,500개 계정에 뭐 이렇게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로 인해서 인지를 했는데, 이게 계정 수가 무려 3,370만 개. 여러분들 지금 역대급이에요. 웬만한 국가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간 이런 유출 사건. 과거의 유출 사건을 보면은 보상안을 봤을 때 2016년 인터파크에서는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2,400만 명이 이런 소송 관련해서 제기를 했더니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2025년 SK텔레콤 2,324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10일 단위의 게릴라 행사처럼 쿠폰을 지급하고 데이터 쿠폰도 지급을 했고, 소송을 했던 사람들은 뭐 30만 원씩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충 얘기들이 좀 결론 윤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SK텔레콤은 좀 대규모 유출이 이루어졌지만 진행이 됐고, SK텔레콤보다도 무려 얼마나 더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반 정도가 더 50%가 더 많은 인원인 이 쿠팡은 어떨까요? 과연 쿠팡이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피해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3,300만 명의 단위는 역대급 초대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긍정적 측면도 볼 수 있고, 이미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데 1인당 10만 원. 대부분 보면은 1인당 10만 원으로 이렇게 위자료 지급 판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피해자들은 100만 원씩을 원했지만 10만 원으로 종결이 됐고, 지금 앞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들도 보면은 1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유출 정보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 도용 그리고 스미싱 등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될 정도의 피해면요 괘씸해서 아마 더 소송을 추가로 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쿠팡이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대규모 유출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피해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피해 규모가 너무 방대해요. 3,300만 명을 1인당 10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300만 명씩 10만 원만 잡아도 3조 3천억 원이 돼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금전적 손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카드사처럼 대규모 유출이라도 정보 유출만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즉각적인 금액 손실을 본 게 아니라 법원은 보상 또는 배상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고,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유출은 안 됐다는 점인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유출이 안 됐다고 쿠팡에서는 주장하니까 실제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들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예상 보상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좀 가져와 봤지만, 로켓나우 멤버십에서 뭐 3개월 이하 단위에서 무료로 전원 시행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금전적 로스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로켓나우 멤버십 자체는. 쿠팡 캐시 또는 쿠폰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 또 손실이 커요. 그런데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또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중국의 소행이란 얘기가 있어요. 중국 직원 퇴사 후에도 데이터 인증키를 방치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 국적 개발자가 악용을 했다라는 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5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쿠팡 토큰 서명키 유효 인증 기간, 로테이션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킹에 악용된 인증키 유효 기간에서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로그인 필요한 토큰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문을 열어주는 일회용 출입증이라면 서명키는 출입증을 찍어주는 도장의 개념입니다. 출입증이 있어도 출입을 허가하는 인증 도장이 없다면 출입할 수 없는데, 서명키를 오래 방치해서 누가 계속해서 도장인 서명키를 몰래 찍어서 쓴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중국 국적 개발자가 퇴직 후에 중국에서 쿠팡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며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건데, 이쪽 문제가 심각하죠. 한편 또 쿠팡의 최근 이슈들을 보면 자택에서 숨진 쿠팡 새벽 배송 기사,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이것과 관련한 추가적인 뭐 음모론 이런 게 있지만 굳이 그거는 제가 다뤄드리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쿠팡에서 터지는 문제점들이 여럿 보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노조 측에서까지도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쿠팡의 주가를 보면은 주가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뭐 3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고점을 찍고, 혹시나 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빠져 있다라는 모습까지는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팡 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고, 쿠팡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 또한 쿠팡을 이용해요. 저도 많이 노출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쉽고 마음이 아프긴 한데, 뭐 이런 사태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좀 더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 북한, 뭐 라자루스 막 이런데,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군데 국가들이 엄청 좀 합세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개인정보, 그 다음에 뭐 그 코인 하시는 분들은 가상자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돈, 현금,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털어가기 위한 이런 나름의 작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개인정보는 이전보다 더 많이 강화가 됐고,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모두들 사용하고 대부분 집 한 군데에 한 가구에 컴퓨터 한 대씩은 누구나 있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쿠팡에 찜찜하다면 비밀번호도 한 번쯤 변경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쿠팡 역대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